안녕하세요. 영끌족들이 이자를 허덕이면서 내는데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. 뭐 그건 당연히 예상되던 결과입니다. 영끌족들이 이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냈다라는 건 사실상 스스로 볏짚 들고 불난 집에 뛰어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죠. 자기 몸에다가 찬물을 끼얹고 불난 집에 들어가도 몸이 안전하기가 어려운데 되려 볏짚을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. 몸에 더 불 붙으라고. 이제 불난 집에 기름 끼얹은 거하고 똑같은 짓거리들을 해왔습니다. 지금도 언론들이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고요.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뛰어내리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상황이 좀 달라질까요?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러한 상황들은 금방 바뀌지 않을 겁니다. 계속 사람들이 뭡니까?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이제 지마냥 아마 되게 이제 엄청난 이제 충격들을 내보일 겁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네들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느끼게 되는 거죠. 왜 그러겠습니까? 왜 그렇게 엉망이 되어가는 걸까요? 뭐 때문에? 그들은 이제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. 자기네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낳게 될지 아직 모른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더 우려스럽고,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더 참혹해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가만히 있으면 뭐 될 것처럼 뭐 금방 이제 엄청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겁니다. 더 충격적이고 더 이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. 이제 마음이 이제 단단히 먹고 이제 살아가야죠. 움직여야죠. 좀 더 충격적인, 좀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. 영끌족들이나 비투족들, 그들을 이제 다 무너뜨리고, 그들을 다 이제 갈기갈기 찢어서 발라먹고, 그네들에게 모든 걸 다 책임을 떠넘겨야 지금 이 사태가 끝날 겁니다. 이제 금융권들은 좋은 거죠. 이제 잡힌 물고기, 앞으로 그들을 위해서 30년, 40년, 50년간 비싼 이자를 내줄 이제 잡힌 물고기들이 이제 대거 생겨났거든요. 지금 뭐 20대들의 이자 부담이 뭐 2배가 늘었다는데, 한 60, 70만 원 내다가 이제 뭐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낸다고 하는데 좀 많이 충격적인 금액이잖아요. 근데 이제 그 금액을 그네들이 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탕감받고 끝낼 수 있겠냐고요. 쉽게 끝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저 게임처럼 그냥 이렇게 재밌게 뭐 도박처럼 해가지고 뭐 벌면은 10배, 20배 벌고 뭐 못 벌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날리고 끝이 아니라 인생이 죽을 때까지 책임지지 못할 엄청난 금액의 빚을 진 거란 말입니다.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합니까? 감당하고 견디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. 물론 그 영끌하고 비슷한 사람 중에서 또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또 딛고 일어섭니다. 빠져나온다라는 거죠. 근데 그 또한 소수다. 대부분의 영끌과 비투를 한 이들은 그냥 인생이 몰락할 거다라고 봐야죠. 참 충격적이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. 이제 아직도 집값이 뭐 확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별로 안 떨어졌죠. 5억 하던 집이 20억이 됐다가 지금 겨우 이제 한 15억 정도로 조금 내려왔을 뿐인 거예요. 아직도 집값이 4배 올랐다가 3배 오른 셈 정도로 지금 이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. 그런데도 죽겠다고 난리인데, 이제 그 집값에서 또 이제 절반 이하로 내려가면요 어떻게 될까요? 미치는 거죠. 미치는 겁니다. 뭐 분석을 하고 뭐 이래저래 떠들어대고 뭐 다 이렇게 중요한데, 다 좋은데, 뭐 남들이 어떻더라 저렇더라 막 이런 얘기도 참 중요한데,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? 그래서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없냐인 거예요.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고, 내가 감당 못하면 남들이 다 괜찮다 그래도 나만 안 괜찮으면 나만 죽어나가는 거예요.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, 오직 지금의 현실에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따져보면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. 내가 할 수 있냐 없냐, 내가 감당이 되냐 안 되냐, 그걸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.
이 험난한 세상,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괜찮으냐, 견딜 수 있냐, 이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. 남들이 다 괜찮고 다 잘 살고 다 여유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한꺼풀 까고 들어가 보면 실상은요 엉망이에요. 뭐 대단하고 괜찮고 잘 나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. 허세 부리고 가시하고 드러내고 하는데 그 가시하고 드러내고 허세 부렸던 인생이 뭐 그렇게 괜찮겠습니까?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좀 지나 보십시오. 그들이 이제 하하하 호호호 뭐 나 잘나가 나 대단하거든 나 연봉 2억 받잖아 뭐 이렇게 까부러대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꼬그라집니다. 그냥 참 웃긴 거죠. 씁쓸한 얘기고요. 매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. 나는 왜 이럴까?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?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그런 생각이 들 시점이 되면 그때가 되면 되려 눈앞에 있는 일 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뭘 좀 더 애쓰면 살면 될까? 라는 쪽에 초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내가 좀 더 괜찮아질 수 있을까?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? 예,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많이 그러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겁니다. 영끌했다 비투했다 그게 그렇게 금방금방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였으면 너도 나도 다 돈 빌리죠. 근데 안 그러더라는 겁니다. 빚내서 뭐 이자 뭐 2% 3%밖에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아무리 이자가 적어도 빌린 돈을 갚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.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언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조장을 했죠. 그래서 이제 대거 어려워지는 겁니다. 두고 봐야 됩니다. 따져봐야 됩니다. 살펴봐야 됩니다.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떨지 지켜봐야죠. 누가 뭐라고 해도 살아가는 삶을 좀 잘 좀 챙겨 나가야 됩니다. 그래야 될 겁니다.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막막할 거다. 그래서 영끌족들 비투족들 앞으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. 지금보다 상황은 더 어려울 거다. 지금보다 2배 3배 더 어려울 거다. 이자 150, 200 낸다고 죽겠다 그러지만 좀 지나면 이자 150, 200이 아니라 300만원, 400만원 이자 내면서도 버텨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대비하고 더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될 겁니다. 물론 금융권들이 한 방에 올리지는 않죠. 서서히 몇 달씩 시간을 두면서 계속 이제 꾸준히 올립니다. 그래야 그네들이 거기에 적응하며 살기 때문인 겁니다. 젖어드는 게 제일 무섭죠. 한들 짱 놀라고 이게 아니다 싶어서 뭔가 좀 이제 드라마틱하게 급격히 뭔가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일은 잘 아니랍니다.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천천히고 잘 되는 것도 천천히라는 겁니다.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명심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. 우리가 살아간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얼마나 또 빡빡한지 지켜보고 또 지켜보며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